네, 용쌤입니다. 안타까운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분께서 기획부동산에서 소가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세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겠고요. 또 개발 자체가 안 되는 땅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획부동산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소가 소중한 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일반 매매로는 절대 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물건 정말 절망적이죠. 평생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고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는데 개발이 될 거다라는 희망만 가지고 이대로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죠. 단독으로 매입한 물건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공동으로 매입한 물건이다 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물건 어떤 상태고 어떤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물건이고요. 여기 딱 봐도 임야죠? 그리고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뭐 도로랑 붙어있지도 않고 이렇게 나무들이 빼곡한 임야인데 이쪽 부분들이 개발되기는 쉽지 않겠죠. 총 4,959제곱미터 정도 됐고요. 분할로 인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월문리에서 2기, 이거는 이제 기획부동산이 한 전체를 좀 싸게 매입을 한 다음에 쪼개서 팔기 위해서 그걸 칼질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쪼개서 불특정 다수에게 팔아 제끼는 수법이죠. 공유자가 꽤 많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공유자는 12명인데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땅 치고 12명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저는 50명, 100명까지도 봤어요. 소송 비용만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12명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공유자 수는 아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서로 다 모릅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획부동산 사람들의 말빨은 굉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절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한번 보니까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빨간색 뭐예요? 공익용 산지라고 했잖아요. 공익용 산지는 절대 매입하거나 낙찰받으시면 안 돼요. 땅 중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땅이 이게 들어갑니다. 개발되기 어려워요. 안 됩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여기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추후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겠죠.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보더라도 걸러야 되는 토지인지 아니면 매입해도 괜찮은 토지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여하튼 공익용 산지라고 되어 있는 토지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근데 기획부동산에서 속아서 산 사람들의 땅을 살펴보면은 공익용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28일 날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왜냐? 기획부동산에서 속아서 산 땅을 매입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어쨌든 속아서 산 사람들은 한 가지 탈출 방법밖에 없어요. 이 전체를 경매로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소송을 진행을 해서 공유자들 중에서 이 땅을 매입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싸게 넘기는 방법, 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서 전체를 경매로 넘겨요. 그리고 누군가가 낙찰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과, 또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공유자분들은 나는 이거 개발될 것 같아, 끝까지 가져가고 싶어, 지금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 너무 손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지분을 그냥 자기가 인수하겠다라는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과 협의를 해서 나도 물론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마음은 아프지만 빨리 손절을 하고 새로운 괜찮은 물건들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다 접수시켜서 한 분 한 분씩 도달을 시키고 있는데 한 분이 소장을 계속 안 받는 거예요.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 김땡땡에 대하여 주소 불명을 이유로 집행관 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반 송달로 했는데 안 받으니까 통합 송달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안 받는 상황이에요. 왜 안 받냐? 공동주택의 층 호수가 불명하여 송달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집행관 송달을 하면 또다시 결과는 주소 불명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추가 보완, 원고가 수송 달자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한 사실 및 그럼에도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자료, 해당 주소지 주민의 확인서나 해당 건물 캡처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송을 100건 넘게 해봤지만 이런 보전 명령이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집행관이 가서 소장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공호수가 측정이 안 돼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돌아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가 한번 직접 가서
노력을 해봐. 그 사람이 정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네가 한번 찾아가지고 좀 알려줘 라는 보정 명령이에요. 네, 그럼 이런 보정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함께 출동을 했습니다. 구이동에 사시더라고요. 현장으로 가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유자분을 찾아내서 송달을 시켰는지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특별 송달, 이제 송달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 송달이란 걸 진행을 하는데, 현 주간에 갔다 안 받으면은 야간에 가요. 또 야간에도 안 받으면은 휴일에 가는데,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안 받으신 거죠? 그 한 번 갔었는데 네. 받질 않으셔가지고 네. 층과 호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주소 불명이 돼가지고 네. 이제 이러한 보정 명령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동호수를 특정하기 위해서 한번 건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주소를 쳐보니까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지금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과연 어디에 이 분이 거주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벨을 눌러볼까요? 네. 성함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벨 누르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여기 왔을 때 뭔가 어떤 걸 확인하러 온다 그러면 벨 누를 때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계속 누르다 보면 다 뭐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 옆에도 벨이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눌러볼게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네, 선생님 여기 혹시 살고 계실까요? 본집이 가게 가던데. 아, 그래요? 아, 요 집이 아니라 가게예요? 가게 그 오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요 옆에? 여기 여기. 나. 여기 아예 거주를 안 하세요? 글쎄 그걸 모르겠어. 나는 있어. 집은 잠깐 없고 신동하게 이것도 아니고 네. 신나 모르겠는데 왜요? 아, 근데 그분하고 저희가 좀 만나서 대화할 게 있어가지고. 네. 여자래요 남자래요? 여자예요. 여자는 이집 같은데. 아, 이 집이요? 남자 내려가. 아, 여기요? 여기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그러면 52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월분이 여기 토지 소유자시잖아요. 네, 소송 진행하고 있어서. 대수순. 아, 지금 네. 제가 그 땅을 같이 낙찰받은 사람이거든요. 거기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선생님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한 분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었어요. 그걸 우리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팔거나 뭘 하려면은 선생님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 연락처를 모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법원에다가 선생님들 좀 찾아주세요라고 소장을 접수했거든요. 네, 맞죠? 맞아요. 네. 1명 정도 되요. 네. 근데 다른 분들한테는 연락들이 다 갔는데 선생님한테는 연락이 여기가 이제 몇 동 몇 톤지가 정확히 안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도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왔습니다. 저기 네. 당진에도 이 경매로 들어가도 뭐 전화만 오고 띵 하고 말인데 그 경매 넘어갔다. 그러면 그러는데? 선생님 여기 옆에 건물 있잖아요. 여기 거주는 아예 안 하시는 예, 거예요? 거주해요. 아, 거주 거기. 돼 있어요. 아, 거주요? 응. 1층이세요? 일층. 2층이세요? 여기요. 여기. 아, 이 여기? 가건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1층 몇 호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옷집이라고. 아, 그냥 옷집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편들이 도달을 하면 되겠네요. 아, 여기도 딱 있으시네. 얼마 그거 온다고 저기 뭐야 그거야? 네. 선생님 얼마에 사셨었어요? 그때 그 40만 원에 샀을 걸? 평당? 선생님이 몇 평 정도 100평 가지고 계죠? 100평 정도? 네. 50평 산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에 산 거예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건 지금까지 아무런 어떤 개발이라든지 못해. 그런 네. 것들을 못하죠. 응. 그래서 지분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응.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 네. 선생님 기획부동산에서 속아서 사신 거죠? 선생님은 1,500만, 3,500만 원. 선생님 전기비가 비싸. 비싸요? 200만 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비싸게 받았겠죠. 그럼 선생님은 뭐 파실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 거네요? 예. 그냥 뭐 임자 있으면 팔지. 뭐. 네. 곧 우편물 하나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잘 받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머리를 맞대서 그렇지.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니, 그건 선생님 주는 사람은 예, 많은데. 명함 하나 주시면은 명함 없어요. 그럼 없으세요? 선생님 연락처 번호- 하나만 네네네. 주시면은 네, 여기가
지금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호랑 동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벨 누르고 바로 찾아내서 지금 공유자분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공유자분이 어떤 상황이시죠? 지인분을 통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공유 지분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제 지인분이 이제 뭐 장점에 대해서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은데 물론 뭐 토지에 따라서 실제 그 개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 계속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구매하게 된 방식으로 구매를 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묻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시세보다 최소 3-4배 이상은 사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대화를 나눠보니까 여러 군데 삥 둘러서 다 매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금액이 땅에 묻혀 있는데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결을 해드려야죠. 네. 물론 수익을 안겨드릴 수는 없지만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네. 전체를 경매로 매각시켜서 일부라도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한번 다른 공유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네. 방법을 모색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분께서 지인분들하고 같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분들 연락처도 다 정리해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일이 굉장히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 물건 수강생 분께서 안타깝게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땅이에요. 그걸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서 지금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도움이 필요하면은 저희가 가진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나서야 되겠죠. 한번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에게 답변서가 제출이 됐더라고요. 한 3분 정도가 답변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9일 본 물건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매입했을 것이다. 만약에 모르고 매입했어도 원고 본인의 실수나 가오로 다른 공유자들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매나 공매는 일반적으로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서를 보냈네요. 어쨌든 경매로 넘기는 거는 원치 않는 거죠.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소중한 내 돈이 손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가 아니면은 이 물건을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갑자기 뭐 개발 계획이 뜰 것도 아니고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호재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평생 그러면 대대손손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투자금이 너무 아깝잖아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내가 지분을 0.001평만 가지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유자들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점 꼭 확인해 주세요.